의사결정 과정의 평가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나라의 국제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특히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명성이 바닥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 이것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를 통합 오디트로 해결하고, 그것이 바로 조직의 문화로 대내외로 평가를 받는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시라는 표현을 독일 말로 바꿔본다면은 레비지용, 다시 본다, 영어의 리비전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시 본다 이런 말이 되겠고, 또 앞으로 당겨본다면은 사전적으로 조사해본다, 사전적으로 달아본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한 것을 다시 보니까 어떻더라. 그 다음에 제3자가 볼 때는 여기에 기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지는 누구나가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죠? appearance.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고서는 이미지를 챙길 수가 없죠.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이 바로 전체의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 있는 이미지다 이거죠. 바꿔 얘기된다면 가치다 이거죠. 조직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평가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만큼 중요한 건데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다. 바로 보드 멤버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톱다운이 아니라 버텀업까지도 감안하는 사이클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닌가가 이 평가 감사의 핵심이 되겠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진실성이라든지 신뢰성, 책무성, 통찰성이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갖춘 상태일 때는 주인의식을 가진 행동을 하는 걸로 우리는 간주할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은 주인 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인 정신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통합 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은 바로 절제에 의한 용기를 가져야 되겠고, 배려에 의한 공감을 실현하고, 통합에 의한 성찰을 실현하고, 실행한 것을 감독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통제와 감사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품질을 높여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이루고 있다.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품질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써왔습니다. 여기에 예를 든 바로는 식품의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식품이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품질 평가가 등급을 매겨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풀몬이라는 회사가 식품회사로서의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일찍이 식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이외에 바로 고급이다, 퀄리티 인정을 받았다, 이러면 고급이다, 이런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한 개념으로 돌아간다면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이 디스플린이, 규칙이나 어떤 이 지침이 작동되고 있는가, 그 작동되고 있는 정도의 레벨을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인정하면서 우리는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영의 에센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바로 품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품질은 보이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품격은 보이지 않는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통제감사 품질평가사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디세에 머물렀던 것을 퀄리티 베이스로 옮겨갑니다. 퀄리티 베이스로 옮겨가서 퀄리티의 핵심은 뭔가 하니 컨트롤이 얼마만큼 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널 컨트롤, 소위 조직 내부에서의 컨트롤 또는 조직의 외부 요소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다양한 경영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부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상태 속에서 조직원들이 스스로 퀄리티 어시어런스를 하기 위해서 소모임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따라서 감사나 컴플라이언스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로 통합된 컨트롤 오디트 퀄리티 어시어런스로 베이스로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꿔나가야 되는 움직임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는 오디트에 머물지 말고 퀄리티를 넘어서 품격까지도 고려하는 어시어런스 시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글로벌 보고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우리한테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또 글로벌 어떤 표준 기구의 기준에 맞춘 어떤 다양한 이제 리포트를 내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뉴욕이나 이 유럽이나 이런 데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이 보고서의 퀄리티가 파이낸셜 리포팅 보고서의 그 내용보다가 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금 등장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리포팅 이니시에이티브에서 나온 글로벌 보고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경영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가 측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맨 아래 보시면은 Certified Sustainability Professional 바꿔 얘기 드린다면은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조직 내에서의 다양한 부문별 그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드는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인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컨설팅 컴퍼니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외부의 컨설팅 컴퍼니에 의존할 게 아니라 감사팀이 퀄리티 베이스의 어시어런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면은 바로 이 GRI 리포트를 감사실에서 리뷰하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될 미래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감사 계획에 지속 가능 보고서를 감사실을 경유해서 지나가게 만들고 지속 가능 보고서가 조직 내에 있다면은 보고서 팀이 있다면은 그 팀에 감사실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워킹 프로세스에 참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따라서 컨트롤 오디트 퀄리티 어시어런스는 시대의 흐름인데 핵심은 뭔가 하니 신뢰를 얻겠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자의 신뢰로 소비자의 신뢰 또는 경영자의 신뢰 또는 내부에 이제 앞으로 들어올 신입 사원들의 기대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알아서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뢰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루소가 얘기했듯이 자연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게으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는 공식을 아인슈타인이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성공의 인자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일 자체를 즐기지 않고서는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 이 일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헌신이 필요하다.
자기 헌신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를 들여다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놀이가 일로 성화돼서 제품의 품질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 로직을 많은 이 기업 문화를 다루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퍼찌라든지 넛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사실은 옆 사람이 딴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내가 직속 상사가 아니니까, 아니면 나와 무관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뒷걸음을 치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옆구리를 찌르거나 또는 헛기침을 해서 방만한 태도로 일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집중력을 높이게끔 분위기를 잡아주는 퍼찌와 넛지를 해야 되는 것이 오디터들의 임무다. 그래서 오디트는 보이지 않게 가르치는 것이다. 에듀케이션이란 말은 칠판에 판서에 무슨 지식을 나열해서 가르치는 것도 물론 에듀케이션에 속하게 됐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더 좋은 것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거기로 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에듀케이션이다. 따라서 에듀케이션은 어시어런스를 높이는 핵심 투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오늘날 AI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융권에서 심사를 할 때 짧은 시간에 AI의 툴에 의해서 가볍게 융자의 가부를 결정하는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이 AI를 멀리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채널로 AI의 플랫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이 최정현 이 연구소에서 세계의 석학 중에서 AI의 전공을 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 교수들 초청하셔서 시리즈로 AI에 관한 플랫폼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내용에서 이제 매니지먼트의 시대는 가고 디벨롭먼트 시대다. 디벨롭먼트는 어떻게 하느냐? 젊은 사람한테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디벨롭먼트 1단계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버텀업을 지향하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인풋을 하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의 퀄리티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느냐. 더 좋은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풋의 퀄리티를 높여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상을 할 때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AI는 우리의 국내의 포스코나 많은 전자회사들이 이미 제조 공정에 AI를 투입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금융권에서 AI를 연결하지 않고서는 고객에 대한 만족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이르렀기 때문에 AI는 이제 우리와 함께 가야 될 부문이기 때문에 감사의 부문에서도 AI는 AI 오디트를 해야 되는 시대에 이르렀다. 따라서 부정의 적발이 아니라 부정의 예방에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컨트롤 루프는 곳곳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제가 디자인한 일부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한다면 우리가 오디트를 할 때 이것은 소프트 컨트롤입니다. 오디트 하는 행위 자체는 어떤 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는 봅니다. 어떤 상황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의 깊은 원인이 뭔가 루트 코스를 찾아냅니다. 자, 오디트는 루트 코스를 발견하면은 뭐가 근원적인 이유인지를 알게 된다면은 바로 그 옆에 나와 있는 리포팅하고 리비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표현하던 독일 말로 표현되고 있는 레비지용이란 말은 지금 하는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감사의 결과에 나타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디터의 임무다겠죠. 이런 오디터가 이런 일을 한다고 전제한다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플랜 두 체크 액트를 반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과정에 신뢰도가 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 트러스트는 오디트의 컨트롤의 결과물이다. 오디트과 컨트롤이 제대로 되는가 아닌가가 바로 트러스트의 밸류로 나온다. 시장의 주가가 장부상의 잔액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회사들에 들여다본다면 바로 트러스트 밸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감사가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가 융합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뿐만이 아니라 내부 통제 감사를 감사실 팀이 스스로 껴안고 함께 감사해야 되는 시대로 갔다. 그런다면은 내부 통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략과 execution, 전략의 집행입니다. 스트래티지하고 execution 한 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내부 통제를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스트래티직한 면과 execution이 되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바로 조직의 문화를 감사하는 겁니다. 철학을 감사하는 것이죠. 분위기를 감사하는 것이죠. 아랫사람과 윗사람과의 소통의 방법을 바꿔나가는가 아닌가의 그 트렌드를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집적이 됐을 때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고 재무보고의 신뢰도 높아지고 컴플라이언스도 제대로 간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부문별로 했다면 이제는 합쳐라. 통합하라. 그리고 IT를 넣어라.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감사의 전문가들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라. 코워크를 하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코워크를 하는 여러 가지의 예 중에 우리 많은 공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정보발전의 경우에 감사 팀에서 직접 회계법인과 함께 해외 자회사 감사를 같이 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성견 지명이 있는 접근 방법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부서에 해외 감사 계획이 있으시면 공인회계사를 외부 감사법인으로 이미 지정된 분이 있으실 테니까 그 중에서 한 분을 차출해서 그 회계법인의 비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외부 감사를 같이 가시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장을 볼 때 통합 감사를 하는 징검다리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조직 문화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에드가 샤인이라는 그 경영학자가 내놓은 조직 문화의 개념은 외부 환경에 적용하고 내부의 통제할 요인들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용들을 스스로 직접 학습해서 끌고 가는 그런 행위 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직 문화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 또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거 자체가 문화인데 이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소외감을 직접 우리가 타치하지 않아야 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지나온 우리의 이 여건을 우리는 바꿔서 이제 좀 고쳐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IIA 글로벌에서 내놓은 여러 개의 자격 요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맨 아래 보시면은 Internal Control Certificate이 있어요. 이것은 세계 내부 감사회와 미국의 공인회계사회와 미국의 관리회계 전문 어소시에이션에서 인터널 컨트롤 서티피킷을 공동 자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화감사의 자격증이라고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내부감사의 품질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부냐 외부냐의 구분이 없는 시대입니다. 통합해서 품질 평가를 해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해주는 경우에 지금까지 만족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감사를 하고 피감사자한테 우리의 감사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은 개선하면 좋겠느냐 하고 거꾸로 오히려 되물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만족한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통제와 감사를 별개로 보지 말고 한 묶음으로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기에 평가 요인의 항목들은 이미 여러분이 다 접근해서 잘 아시는 항목들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외부 감사가 해오는 것을 내부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을 외부 감사인들이 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감사의 방법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는 이제는 동전의 앞 뒷면처럼 하나로 생각하면서 융합하라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를 평가하고 이랬을 때도 여러분이 스스로 외부 감사의 수준을 우리 걸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외부 감사인들한테 보여주고 그분들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외부 감사인들이 내부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뭔가 하니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우리가 이어가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급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규정을 지키는 수능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부 감사의 노하우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외부 감사 법인에 가르쳐 드리고 더불어 혁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공기업이 아니면 데는 또 평가를 직접 받는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공기업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의 평가에 의해서 상당히 깊은 항목에까지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평가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에 국제 그 감사인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사항은 non-profit organization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accountability, 책무성과 transparency, 그 다음에 trust, 이 세 가지의 레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에 accountability가 거의 바닥입니다. 따라서 투명성도 바닥입니다. 또 고객으로부터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데 특히 우리가 다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감사의 그 개념을 다양한 데서 많이 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어시어런스 시대다. 따라서 퍼지하고 넛지에서 어드바이스 하라. 행동으로 어드바이스 하라는 겁니다. 그죠? 함께 가는 방향으로 포아사이트를 하라. 인사이트를 하라. 이것이 바로 내부감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감사 10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글로벌 이 컨퍼런스 후에 전문위원회에 참여해서 들었던 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10가지 항목을 뽑아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조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직 진단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가니제이셔널 임프루브먼트를 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 감사를 우리는 실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조직 문화 감사의 근간의 툴은 이해관계자들이 우리를 더 좋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없는가, 그런 것을 두드려서 신뢰를 더 얻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부 감사의 그 키워드를 연상하실 때 이제는 오디팅이라는 컨셉은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있다면 이제는 어시어런스로 눈을 돌리고 인사이트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오브젝티비티는 내가 내 스스로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 다이어그램을 이해해 주시고, 자, 문화감사를 하자, 이렇게 저는 오늘 제안 드리고, 제 강좌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하나 받으신다면은 지금까지 문화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문화감사가 이제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화가 뭐냐? 조직의 가치와 무형자산이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수준이 미시에 해당되고,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거시 문화에 해당됩니다. 거시와 미시가 합쳐지면은 피터 드라카가 얘기한 바와 같이 전략입니다. 전략을 아침 먹듯이 계속 전략을 바꿔나가야 된다. 전략은 한 번 정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꿔야 된다. 아침 메뉴가 바뀌듯이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문화가 발전하는 비결이다. 작년까지 해왔던 문화가 오늘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은 다른 문화로 탈바꿈해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문화의 시대에 우리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따라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특히 리스크 관리팀이 다양한 형태의 미팅을 할 때마다 감사팀에서는 반드시 참여하셔서, 또는 부득이해서 참여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리스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감사실에 즉각 보고될 수 있게 그렇게 채널링을 해주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 이것이 바로 컬처 오디트를 하는 1단계다 이거죠. 그 행위 자체가 컬처 오디트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감사의 방법론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이미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력, 물자, 다양한 형태의 리소스를 원합니다. 그 원하는 그 내용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의사결정할 때 참여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얼로케이션 되도록 관여하는 것이 바로 문화감사의 1단계입니다. 그래서 문화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원과 더불어 일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공동으로 최선의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감사의 8가지의 섹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행태를 하는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어떻게 내부에 고발을 하는가, 어떻게 주인의식을 높이는가, 어떻게 윤리의식을 높이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문화감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문화감사는 시대의 흐름 속에, 시티뱅크는 미국을 대표하는 최대 금융기관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리드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디트란 말은 사라졌습니다. 어시어런스입니다. 오디트를 부득이 써야 될 때도 오디트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연결시킵니다. 리스크에 오디트를 연결시켜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시티뱅크는 어시어런스 팀이라고 그러지 오디트 팀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또 리스크 컨트롤이라고는 메시지를 전 조직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있다. 그래서 시티뱅크는 컬처 오디트를 하고 있는데, 이 컬처 오디트는 바로 스코어카드의 경영자 평가의 KPI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을 컬처 오디트의 대상으로 놓고
그것이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컬처 오디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시티뱅크의 한국의 시티뱅크의 담당자들과도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티뱅크 여기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 특히 블록체인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시대가 이르렀기 때문에 시티뱅크는 의사결정일 때 모든 참여자가 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문호를 열어놓습니다. 사전적인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조직에 뭐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얼마나 빨리 시정조치가 일어나는가, OTR. 또 한 번 일어난 사고가 반복해서 또 자꾸 사고가 난다, 그죠? 반복해서 날 때 그 원인이 뭔가, 리오프는 되는 레이트는 얼마인가. 이것이 바로 KPI의 평가 요인으로 들어가서 경영자가 컬처 오디트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시티뱅크의 감사위원장이 한국의 감사협회 그 저찬 미팅에 오셔서 특별 강의를 해주셨을 때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하고 공유한다면, 행동하지 않는 감사, 용기가 없는 감사,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챙기지 않는 감사, 그것은 감사실의 역할이 아니다. 바로 내 것이고 용기 있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블록체인 시대에 트러스트 메이킹하는 머신으로 감사실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감사위원장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감사위원장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핵심은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10가지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면은 신입사원이 들어갈 때 이 10가지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 10가지에서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 드린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입사원을 뽑아서 1차적으로 교육시키는 이 10개 항목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모든 것은 네가 책임을 지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면 즉각 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해결 안 된다면 그 상위자한테 요청을 해서 그것을 네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라. 바로 이 9번째입니다. 모든 물에 우리는 잠겨 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물에 우리는 노를 젓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 그런 관점에서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의 트렌드입니다. 그죠? 지금 오가니제이션 컬처에 대해서 많은 곳곳에서 들었던 내용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타치하고 지나가고 싶은 사항은, 옛날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간에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집단 문화로, 또 발전적인 문화로, 또 합리화하는 문화로, 위계 질서의 문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는 이 4가지 타입은 오래전에 이미 알려져 와서 경영학에서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사 차원에서 되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뭐 4가지 분류에 가야 될 방향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지향해야 될 것을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붉은 바탕에서 초록색 바탕으로 우리는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문화는 붉은 바탕에 머물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선진국과 후진국, 앞서가는 기업과 뒤처진 기업,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점을 찍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맨 위에 나타나 있는 것은 다 보이는 겁니다.
건물이라든지 우리의 뭐 로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품이라든지, 그러나 점점 더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맨 아래 거,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특히나 우리 스스로 쌓고 있는 우리의 신뢰의 근원,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알려야 됩니다. 알리기 위해서는 이 사이클을 아래 위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3레벨의 컬처가 바로 우리 시대에 한국의 기업, 한국의 금융기관, 한국의 공기업들이 바꿔야 될 프레임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 항목들이 이제 뭐 나와 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이 조직에 들어와서 이 조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실현하는 조직의 목표와 내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같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조직이 발전돼 나가도록 기여하고, 조직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그런 10단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컬처의 스타일에서 배려라는 말보다가 더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특히 21세기에 정의의 시대는 이제는 그만 얘기해도 됩니다. 정의는 강자가 만든 룰이라면 이 배려는 약자를 보호하는 룰입니다. 배려의 시대입니다.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러닝이란 말은 공부란 말이라는 말보다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러닝하는 것이다. 자, 리빙하고 러닝은 같은 동의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입장에서 피감사 부서와 얘기할 때 우리가 전문가인 게 아니라 그쪽이 전문가입니다. 그쪽으로부터 우리는 배우면서 그쪽을 도우는 입장으로 이해 접근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세이프티의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주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질서 지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어서 내가 지켜라. 컴플라이언스의 시대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남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그렇게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일에 만족을 하다가 자기 일에 취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프로의 경지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소위 성공의 비결은 일을 즐겨서 그 일에서 최선의 것에 지향하면서 한 생애를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보도에 내가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은 그때는 자기가 일을 즐기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케어링에서부터 인조이먼트까지를 한번 컬처 오디세이 관점에서 조직의 문화로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고 감사 기구로서 이제 기구들도 인터널 컨트롤 어카운팅 프린시플이라는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에서도 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뭐 등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 그렇듯이 이제는 내부 통제를 빼놓고는 감사라는 말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로 갔습니다. 미국 감사원에서 우리나라의 주택공사가 미국 감사원의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그 지침을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부 통제 감사의 목표 사례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예측 분석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라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예측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방향의 분석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최소한 2년에 80시간의 새로운 교육을 받아라. 새롭게 평가를 받아라. 동료가 자기를 평가하게 하고 자기도 동료를 평가하라.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끼리도 내가 동료를 평가해주고 동료가 나를 평가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품질 관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대상으로 넣어라 하는 것이 미국 감사원의 방안이 제시된 내용입니다. 흔히 얘기하기는 침묵은 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침묵은 이제는 제약이 됩니다. 조직에서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을 안 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동양의, 한국형의, 특히 병이나 의리를 중심으로 해서 침묵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를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침묵의 카르텔에 들어가 있지 마시고 벗어나가야겠죠. 말씀을 해야 될 상황일 때 say it right. 제가 세계 내부감사인 대회를 여러 차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참여한 중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귀담아 들리는 게 say it right입니다. 영국에서 내부감사를 30여 년 동안 하셔서 세계 내부감사협회 회장을 하시기도 했던 그분이 say it right 이외에 더 얘기할 게 없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것 이외에 더 좋은 감사는 없다. 그러면서 쭉 하셨던 몇몇 말씀이 여기 다 스트레이트 톡, 직접 얘기하세요. 직접. 너무 완곡하게 표현하면 제3자가 듣기에 미안할는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접 대면해서 직접 얘기를 하라. 인티어리 톡은 이러면 더 좋을 텐데 더 좋을 거라, 뭐가 더 좋을 것인지를 얘기해 주라. 윗사람 앞에서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 게 몸보신하는 방법으로 동양의 문화입니다. 이 왕의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우리 유화가 있듯이 조직은 건드려야 발전합니다. 왕도 인간이고 CEO도 인간이고 우리 모두도 인간입니다. 건드려야 우리가 자극을 받습니다. 아무런 자극을 안 받는 하루가 된다면 의미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 이펙트라는 말은 이미 프레임에 들어가서 그 프레임에 우리는 갇혀버려서 이 프레임대로 살면 되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가니제이셔널 사일런스만 지키면 내가 여기서 정년퇴직까지 그대로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가스라이팅 이펙트에 갇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꿈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say it right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공감해 주시기를 희망드리고, 특히 오디스의 시대는 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컴플라이언스가 오디스를 덮어버렸습니다. 자, 오디스는 뒤로 빠집니다.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컴플라이언스를 하라. 오디스는 포장재료입니다. 포장재료. 핵심의 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컴플라이언스를 집중적으로 하라. 따라서 감사팀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커미티나 컴플라이언스 커미티가 있다면은 한 해에 그 팀의 팀원으로 들어가서 토론하는 장소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참석 못하실 경우에는 거꾸로 그쪽에서 토론된 내용을 감사실에 보고하도록 보고 채널링을 만드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점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이제 미국의 호주의 공공부문의 내부감사 책임자 임기가 7년입니다. 호주의 내부감사 담당자가 3년이 하셨으니까 7년씩 21년 하신 거죠. 21년 하신 분이 호주의 내부감사의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은 3년임을 같은 직장에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비결이 그렇게 있었느냐? 오픈 디스커션. 오픈 디스커션. 문제가 되면 CEO든 CFO든 젊은 직원들 개받지 않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토론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호주를 그런 대로 투명성을 높여서 지금까지 금융 스캔들에 말려들지 않는 나라로 인정되고 있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미국의 감사원장의 임기가 15년입니다. 자, 임기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컨트롤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임기가 길어야 훨씬껏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이제 삼선 모형은 이미 많이 곳곳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달라진 것만 강조를 한다면은, 작년 7월 24일 날 이게 발표되는 건데, 여기에 핵심이 뭔가 하니? 프로액티브 어프로치입니다. 3라인스 디펜스 모델인데, 3라인스 오브 디펜스 모델을, 디펜스란 말을 뽑아내버리고, 프로액티브란 말로 여기가 바뀌었다. 디펜스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전향적으로 나선다. 특히나, 시니어 매니지먼트, 퍼스트 라인이 직접 컨트롤하라. 직접 목표 관리하라. 직접 KPI를 모니터링하라.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라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그 사람들이 KPI에 맞게끔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매니지먼트 컨트롤 얼라이먼트를 하라. CEO가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는 블로킹 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컨드 라인에서 리스크 컨트롤할 수 있는 잣대를 내주고 모니터링하는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합동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이 세컨드 라인은 주로 금융권에서 많이 작동되고 있는데, 사실은 금융권 입장에서 본다면 세컨드 라인이 퍼스트 라인이나 막상막합니다. 뭐 별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의사결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오디트 커미티는 확실히 이제 뒤로 빠집니다. 그죠? 뒤로 빠지기 때문에 오디트 커미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독립성이란 건 당연한데, 이제 독립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함흥이가 깨집니다. 그래서 세계 내부 감사의 트렌드는 인터디펜던트하라. 독립성이란 말을 하지 말아라. 인터디펜던트. 상호 존중하라. 어시어런스 하라. 서로 신뢰를 쌓아라. 어카운터빌리티. 리스폰시빌리티를 넘어서 듀티로, 주인의식으로. 어카운터빌리티는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해할 일이 없다.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어카운터빌리티가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라인 디펜스는 프로액티브하게, 인터디펜던트하게,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리스크를 최전방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1선, 2선, 3선의 구분이 없이 포괄적으로 인티그레이트 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컴플라이언스를 하라. 이것이 바로 뉴 3라인 모델이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는 방법은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성숙한 심리기제. 호세를 부리고 휴브리스하게 엘로건스하게 머물고 있으면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거꾸로 상대와 더불어서 대화하고 상대와 함께 성승장구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브로드 트라이앵글을 그레이스 트라이앵글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자, 제가 경험하셨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 거고, 솔직한 얘기인데 인간은 반은 진실을 지향하면서 반은 나태하고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나태하다는 것은 자기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점을 그레이스로 바꾸자. 바꾸는 방법은 뭐냐? 기회가 있고 합리화도 모티베이션도 있는데 캐파빌리티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은 전문가가, 특히 CEO가, 특히 팀장이, 특히 어떤 직군에선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 그거는 말도 안 돼 하면서 어떤 주니어가 해놓은 버텀업의 리포트를 말살해버리거나 묻어버리거나 이러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 새로운 유형의 프로드다. 정보를 살렸더라면은 조직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을 텐데 이거를 못 살린 것이 바로 사고다. 그래서 이 캐파빌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조직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이제 핵심의 키는 5번째입니다. 에로건스입니다. 누구나 교만합니다. 자, 교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버린다면은 인간이 가져야 될 자존심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그러나 일을 추진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팀이 하는 겁니다. 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만은 힘을 뺍니다. 그 순간에 부정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이 뭔가를 지시를 할 때 그것은 바로 부정 덩어리입니다. 곳곳에서 CEO나 CFO나 어떤 팀장이 자세한 토론도 없이 어떤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해서 탑다운 시킨다면 그것은 바로 프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드는 엘로건스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고쳐나가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컴플라이언스는 이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반부패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누구든지 부패합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외부감사법이 일부 보완이 돼서 내부회계 관리라는 표현이 이제 내부 통제를 내부회계 관리라는 걸로 해서 검토에 머무른 것을 이제 감사로 하라 해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 새로운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관한 이제 그 외부 아웃소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구성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토론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적인 소통 문화의 조직 문화 감사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검토해서 감사로 이름만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품질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조치에 맞게끔 우리 조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감사자의 미션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니까 여기를 드렸습니다. 싱가포르 예를 하나만 들고 지나가겠습니다. 싱가포르이 왜 깨끗하냐? 공과 사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정부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방문하자 그러면은 방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문서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즉각 해결됩니다. 어느 이 오케이전에 외부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뭐를 받았다면 받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리코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이 일어나니까 싱가포르는 나라가 깨끗한 나라로 크린 거부먼트, 크린 컬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통제 최고의 선진국은 독일입니다. 2사람 이상의 의사결정을 해서 사인하지 않는 서류는 믿지 말아라. 그럼 3사람이나 4사람이 사인하면 더 믿을만하다. 믿는데 어떡하느냐? 토론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토론한 근거. 토론이 없이
사인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은 믿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독일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문제 해결책을 알고 있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 쉽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대강 지나가려고 그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투명성의 품질의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장 사고방식을 놓고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잘 고쳐오고 잘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패션이란 말과 페인이란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동의어입니다. 어려운 고통을 내가 떠안는 것이 패션입니다. 그 패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건성입니다. 건성을 가지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기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나한테 모든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처리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임펄스 컨트롤입니다. 적당히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임펄스 컨트롤로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 것. 하게 돼 있으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 통제는 디시전 프로세스로 명명합니다. 특히나 셀프 컨트롤의 시대입니다. 심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효과적인 소통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버넌스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버넌스는 어떻게 보드 멤버 몇 사람이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에까지 목표 설정과 설정된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블록체인이 돼 있느냐 아니냐. 블록체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 정보를 공유합니다. 홀라크러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형태를 홀라크러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웃 일본의 교세라에서 하고 있는 이 아메바 카르마 매니지먼트, 모든 의사결정은 전원이 참여하라. 조직의 팀이면 팀원 전원이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라. 팀의 의사결정은 전원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전원 참여의 의사결정, 이것이 바로 내부 통제의 것이다. 그래서 톤의 바텀이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오고 이노베이션이 나온다 이거죠. 톤의 탑은 미안하지만은 톤의 미들이나 톤의 바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다. 배워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통제의 엄마는 리스크 관리고 통제의 아버지는 진실을 파헤치는 팩트 파인딩입니다. 통제의 아이는 무엇일까? 제가 국제회의에서 들었던 패턴의 몇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한테 던집니다. 왜 통제를 합니까? 신뢰를 쌓기.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통제와 오디트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모니터링이 항상 이루어질 때, 모니터링의 ing로 모니터가 아니고 모니터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할 때 신뢰가 쌓여요. 한번 이례적으로 하고 끝나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신뢰의 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굿 거버넌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내부 감사를 내부 통제 감사로 이름까지 바꾼 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한 킴벌리도 내부 감사실, 감사실을 내부 통제실로 부릅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내부 통제실을 브랜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풀몬이라는 회사는 바른마음 경영실이라고 합니다. 자,
바른마음 경영실의 풍문이나 KT의 윤리 경영이나 또 LG의 정도 경영이나 내부 통제를 지향하는 말들입니다. 내부 통제 시대가 됐음을 느끼고, 일본의 경우에는 내부 통제를 외부와 내부가 섞어서 같이 합니다. 내부에서 열심히 한 것을 외부에 보이면 외부가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공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가 코워크이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조직에 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외부 감사 법인한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코워크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부 통제 인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제가 여기 짚고 지나가야 될 사항은 4I's 프린시플입니다. 4I's 프린시플은 독일계 회사에서 경영 원칙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사람 이상의 연대주의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주의입니다. 공동주의니까 누가 한 사람이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수레를 끄는데 끌 때도 사실에 입각해서 이것이 진리이고 신뢰 손상이 안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방향과 꿈과 일치한다. 그럴 때 서로가 사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팅의 시대는 가고 모니터링하고 멘토링하는 시대가 멘토링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예방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가는 감사의 기능이 조직 발전에 방해가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멘토로서 포아사이트 하는 방향으로 현재적인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크고 통제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모든 것은 CEO, CFO가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팀장이 다 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이거죠.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뉴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뉴 ERM과 뉴 ERM의 가이던스, 그 다음에 뉴 블록체인 앤 인터넷 컨트롤 이 세 가지 마지막 세 개 부분에 집중해 보면 이제 시대가 뉴로 갖고도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뉴가 넘어선 거죠. 자, 블록체인 시대가 됐다. 또 ERM의 시대가 됐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재무보고 내부 통제는 이제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지금 보완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감사로 넘어와서 거둥지둥 이제 많은 투자를 다시 중복 투자를 하고 있는 기준이 없지 않아 있는데 UERM이 들어가 있지 않고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미 시간이 지난 겁니다. 패스 인생 겁니다. 너무 거기에 투자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하시고 거기에 너무 연면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고 코소 뉴 ERM에 여기에 바로 문화가 나옵니다. 거버넌스와 문화에 가는 겁니다. 뉴 ERM 이 키워드를 조직에다가 정착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거버넌스와 문화. 그 다음에 전략과 목표 설정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바텀업으로.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업무 성과를 낸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리스크는 긍정적인 리스크입니다. 부정적으로 손실이다, 위험이다, 그것이 아니라 기회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조직이 발전 못한다 하는 호기를 만났는데 우리는 호기를 이용 못했다.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토에 머물지 말고 개정하라는 겁니다. 한 번 사고가 생겨서 문제가 됐다면 그것을 바로 규정도 고치고 제도도 고치라는 겁니다. 리비전, 독일식의 레비전입니다. 바꿔라 이거죠. 바꿔라. 정보 소통과 보고가 없는 일은 하지 말아라. 보고해야 될 사항이 없는 일은 하지 말아라. 하루 종일 일했는데 뭘 보고했는지 모른다. 그런다면 그 일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보고는 녹음하라, 경청하라, 시스템화하라, 그런 목적으로 이 5가지를 연상해 주시고, 이 블록체인에 관해서 얘기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연상해 보시고, 블록체인과 인터널 컨트롤에 관한 데서 작년 8월 4일에 나온 거는 블록체인이 내부 통제의 수단이 되고 내부 통제 일체에 연결이 되는 그런 컨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다면 내부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해석하고 있음을 알아드리겠습니다. 홀라크로스라는 메시지, 또 아메바 카르마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마이다스 IT.com이라는 회사는 바로 앞에 들어가 있는 이 교세라나 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구글이나 이런 회사의 좋은 것들을 다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뽑을 때에 무스펙으로 채용합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성진의 경쟁이 없습니다. 몇 년 되면 자동으로 성진이 돼요. 또 인사고과는 안 해요. 성진 예정자를 뽑기 위해서는 팀 내에서 결정해요. 팀 내에서 결정해서 성진을 시킵니다. 경련이 없어요. 원하면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끔 아예 그렇게 우리로 말한다면 아무런 리스크 없이 주인의식으로 주인처럼 주인으로서 주인답게 인본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마이다스 IT.com에 한번 두드려보고 내가 저기 가서 일할 길을 희망한다 이런다면 한번 어플라이 하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볼런티어를 이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에 관련되는 이제 평가는 바로 문화 평가입니다. 그죠? ESG 프로세스는 문화 평가고. 제가 여기에 얘기 드리는 이것은 이제 아시아의 감사인대에서 제가 발표했던 영문에서 인용해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고, 제가 좀 더 포드 디벨로핑에서 금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세계 감사인대회에 만약 기회가 허용이 된다면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랍니다면은 이 내용을 발표하려고 지금 프로포즈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아존에서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충 그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제가 여기다 갖다 넣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러분과 저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내부 통제는, 내부 감사자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리스크 관리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아랫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뽑아 올려라. 아랫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더불어 얘기하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따라서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을 씁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우리말로 깊게 번역할 필요 없이 촉진자라고 번역하고 분도 있는데, 교육학에서는 그게 촉진자로서의 번역은 너무 좁은 의미다 이거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란 말 그대로 쓰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시하지 말고 질문하라. 합의를 끌어내라. 그죠? 항상 지시를 다른 데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U자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얘기하라. 이 주인의식으로 집단 책임의식을 높여라. 공동의사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회의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회의를 통해서 나는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그 유연성을 보여주라. 그래서 16가지의 측면도 한번 생각하셔서 내부통제학회가 국제자유도시에 2년 전에 컨설팅을 하면서, 사실은 컨설팅을 했다기보다는 컨설팅을 통해서 학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주의 그 국제자유도시의 산하에 있는 국제기구들, 소위 말하면 이제 국제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제 그 CEO나 교장이나 학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의 내용에 바로 CSA가 거기에 접목이 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었다는, 내부 통제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는 이제 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통제를 평가하고 그 수준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좀 레코멘데이션 하면서 인정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이원에 이미 민간 부문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참여하시고, 자, 교만을 없애라, 오만을 없애라, 반대로 나태한 것을 극복하라, 그런 관점으로 세븐 차크라를 얘기되었고, 이 우리의 문화 속에 천부경의 사고는 바로 자기 혁신을 매일같이 하라는 당부의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배려의 윤리를 좀 앞세워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마무리로 얘기 드리고 싶은 사항은, 생각을 통합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도움이 되고 서로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통합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라. 컬처는 리더의 그림자다. 또 컬처는 기업에 주는 부채다.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네가 말한 대로 행동하라. 은행 이치를 얘기합니다.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어떤 문제도 처음에 디자인할 때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 CIA 문제를 혹시 여러분이 시험을 칠 경우에 대비해서 나와 있는 문제니까, 이 정도 시험 문제 수준이라면 나도 한번 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서강대학 내부감사 과정에 이 전문 과정을 거치신 분이 CIA 시험에 파트 1만 치세요. 2, 3는 치지 마세요. 파트 1만 치세요. 그 파트 1만 치면은 프랙티셔널하고 인정되는 자격증도 드리니까, 파트 1은 원칙적인 것만 하니까 한번 시기를 전화드리는 뜻에서 뒤에 문제 예제도 몇 가지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신원 부원이 되시는 거라고 생각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컬처 오디세이스다. 컬처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만들고, 우리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만들고,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조직의 활력소다. 그래서 조직 문화 감사를 감사의 어젠다로 삼는 게 새로운 세계적인 트렌드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이 있거나 이런다면은 이 페이지, 첫째 번 페이지에 제가 전화번호도 있고, 여기에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문의하시고 얘기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그런 거 있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수료식 가능하다면 다 모이게 된다면 되게 희망하고, 워크샵 못한 거 부채로 학교와 협회가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부채를 저희가 갚아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조교님 계신가요? 네. 조교님 통화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조교님? 네. 얘기하시라고. 이걸 대신, 내가 좀 볼게. 네. 들리시나요? 강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요. 네. 소리가 너무